이 노래를 손태진이 불렀다면 나는 울었을 것이다. 넷플릭스 영화 데모넌터스의 OST를 듣고 한 해외 팬이 남긴 이 한 문장이 지금 전 세계 음악 커뮤니티에서 가장 회자되고 있는 발언이 되었다. 짧고 조용했지만 그 울림은 강했다. 누군가는 이를 단순한 팬의 감상으로 넘겼지만 많은 이들은 이 말에 깊이 공감했다. 음악을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분명히 하나의 진실이었다.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데모넌터스는 공개 직후 세계 40여 개국에서 넷플릭스 차트 1위를 기록하며 화제를 모은 뮤지컬 판타지 영화다. 그러나 유독 일본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초반 흥행이 이어지던 일본 시장에서 이 작품은 끝내 1위에 오르지 못했다. 처음엔 문화적 차이나 홍보 부족이라는 해석이 많았지만 곧 이유는 예상 밖의 지점에서 드러났다. 바로 일본 현지판 OST였다. 다른 국가들과 달리 일본에서는 해당 OST가 원곡이 아닌 일본어로 다시 녹음되어 삽입되었다. 그러나 이 결정은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노래가 시작되자마자 커뮤니티에는 실망과 당혹이 뒤섞인 반응들이 쏟아졌다.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보컬, 얇고 힘없는 음색, 고음 처리의 불안정함까지. 많은 이들은 이 고기 같은 악보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조차 믿기 어려워했다. 누군가는 이 노래를 단순한 낭독지라 불렀고 누군가는 음악의 본질이 사라졌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사람들이 찾은 이름이 있었다. OST 논란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한 명의 아티스트. 그는 광고에도 출연하지 않았고 해당 영화의 목소리를 싣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그의 영상은 갑자기 조회수가 폭증했고 팬들은 하나 둘씩 그의 과거 무대를 찾아 듣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손태진이었다.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들으며 말했다. 이게 진짜 가창력이다. 왜 이 목소리는 OST에 없었을까?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다. 이처럼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등장한 이름 하나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한편의 OST 논란이 던진 물음표는 곧 손태진이라는 보컬리스트에 대한 재조명이 되었다. 이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다시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한다. 왜 사람들은 그를 떠올렸는지, 왜 그의 무대는 많은 이들에게 위로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시점에서 손태진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기준이 되었는지를 말이다. 이 이야기는 하나의 논란을 통해 시작됐지만 결국 목소리라는 본질을 향한 다큐멘터리가 되었다. 데모넌터스의 일본어 OST가 삽입된 첫날, 한 일본 팬은 SNS에 이렇게 남겼다. 기대했는데 너무 충격적이다. 이건 내가 아는 그 노래가 아니다. 그의 짧은 멘트는 24시간도 되지 않아 일본 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이후 세계 각국의 팬들로부터 비슷한 반응이 이어졌다. 노래의 구조는 같았고 가사도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감정의 밀도는 현저히 달랐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다. 노래는 단순한 음정이 아니라 마음의 곡선이다. 일본판 OST는 전통적인 현지화 전략에 따라 일본어로 번안해 현지 가수를 통해 재녹음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일반적으로 해당 국가 팬들과의 거리감을 줄이고 몰입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지만 이번에는 그 전략이 실패했다. 감정선이 얇고 고음이 불안정하며 무엇보다 가창의 서사가 없다는 것이 팬들의 평가였다. 팬들은 충격과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표출했다. 일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왜 굳이 다시 녹음했는가, 감정 없는 노래는 차라리 없느니만 못하다는 글이 도배되었고 한국 커뮤니티에도 같은 노래 맞나? 원곡이 그리워진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흐름은 곧 전 세계 팬들의 비교 분석으로 이어졌다. 프랑스판, 스페인판, 러시아판 등 다양한 국가의 버전도 함께 거론되었고 팬들은 그중 일부는 감정적으로 괜찮았지만 일본판은 유독 공허하다고 평가했다. 음정은 맞았지만 울림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런 와중에 한 한국 팬이 커뮤니티에 손태진의 바람의 노래 영상을 링크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저 링크 하나와 함께 이걸 한번 들어보세요 라는 문장 하나만 적혀 있었다. 그 짧은 글은 순식간에 5,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받았고 댓글에는 전 세계 팬들의 언어가 섞이기 시작했다. 이건 음악이 아니라 영화다. 어떻게 이렇게 감정을 실어 부를 수 있지? 나는 이 사람을 몰랐는데 지금 울고 있다. 이게 진짜 가창력이다. 그날 이후 손태진의 과거 무대 영상은 갑자기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떤 팬은 그를 숨겨진 보석이라 불렀고 또 다른 이는 지금이라도 OST를 다시 녹음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서 한 아티스트의 음악이 가지는 본질적인 힘을 다시 돌아보게 만든 순간이었다. 손태진은 사실 그 어떤 발언도 하지 않았다. 그는 논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고 특별히 해당 OST에 대해 반응을 보인 적도 없다. 그의 이름이 떠오른 것은 철저히 팬들의 선택이었다. 그의 무대를 찾은 이들은 기술적인 정교함을 넘어서 감정의 서사와 그 울림에 집중했다. 특히 지름 모를새 그대 내게 다시 데모와 같은 곡은 유튜브 댓글창에서 해외 팬들의 언어로 빼곡히 채워졌다. 어떤 이는 말했다. 이 사람은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한편의 삶을 들려준다. 손태진의 무대는 늘 크지 않았다. 수천 명이 운집한 대형 무대보다. 그는 주로 수백 명 규모의 소극장이나 방송 무대에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나 그 공간은 늘 울림으로 가득 찼다. 그는 고음을 뽐내지 않았다. 그는 절규하지 않았고 화려하게 치장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낮은 음에서 천천히 감정을 쌓아 올렸고 그 정점에서 관객의 숨을 멎게 만들었다. 이런 방식은 데몬헌터스의 OST와 정반대였다. 팬들은 말했다. OST는 드라마의 감정을 되살리는 수단이다. 그런데 감정이 빠진 OST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손태진은 그 목소리만으로도 이미 이야기였다. 한 이탈리아 팬은 손태진의 그대 내게 다시 커버 영상을 보고 이렇게 댓글을 남겼다. 이 남자가 데몬헌터스 2편의 OST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나는 넷플릭스를 구독하지 않겠다. 해당 댓글은 하루 만에 2,000개가 넘는 좋아요를 기록했고 팬들은 해시태그를 달기 시작했다. 샵사인 손태진 OST 샵사인 릴보이스 샵사인 이게 진짜 가창력.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팬덤의 반응을 넘어 음악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다. 음악 칼럼니스트 윤세진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렇게 언급했다. 기술은 누구나 익힐 수 있지만 감정은 누구나 담을 수 없다. 손태진은 감정을 설계하고 구조화하고 해석할 줄 아는 보컬리스트다. 그가 주는 울림은 어떤 고음보다 강하다. 그리고 이 말은 그를 아는 이들에게는 낯설지 않은 진단이었다. 손태진은 크로스오버 장르의 특성상 클래식과 대중가요를 넘나들며 곡을 해석해왔다. 그는 음의 정확함보다 이야기에 집중했고 노래를 통해 삶의 한 장면을 전달하려 했다. 그의 무대는 항상 한 편의 단막극처럼 시작되고 끝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주 주류 밖에 있었다. 예능에서 화제가 되기보다는 묵묵히 무대 위에 섰고 유행을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호흡과 감정을 따랐다. 어쩌면 이번 논란을 통해 팬들이 그를 다시 소환한 이유도 거기에 있었을 것이다. 서울의 작은 공연장. 객석은 조용했고 무대 위에는 단 하나의 스탠딩 마이크와 그 앞에 선 손태진이 있었다. 그는 아무런 화려한 조명도 없이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무대를 바라보았다. 피아노의 첫 음이 흐르고 그가 입을 열었다. 노래는 느리게 시작되었고 관객은 숨을 죽였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을 누르듯 담담했고 그러나 그 안에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있었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직 노래로만 자신의 마음을 전했다. 그 노래가 끝났을 때 객석에서는 박수가 아닌 정적이 먼저 흘렀다.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고 누군가는 고개를 떨궜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같은 것을 느끼고 있었다. 이것이 진짜였다. 이것이
목소리로 감정을 전하는 사람의 무대였다. 데몬헌터스 OST 논란은 어쩌면 일시적인 사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 사건이 남긴 것은 단순한 비교를 넘어 음악이라는 존재에 대한 질문이었다. 왜 우리는 어떤 목소리에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어떤 노래 앞에서는 눈을 감고 싶어지는가? 왜 어떤 가수는 같은 악보를 노래해도 그 안에 완전히 다른 세상을 담아내는가? 손태진이라는 이름은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대답이었을 것이다. 그는 말하지 않았다. 해명도 없었고 설명도 없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의 노래를 통해 모든 것을 이해했다. 그가 왜 불려졌는지, 왜 이 논란의 중심에 갑작스럽게 등장했는지를. 그리고 어쩌면 그 이해는 음악이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방식이었는지도 모른다. 기술이 아닌 진심, 유행이 아닌 진정성. 그것이 손태진이라는 보컬리스트가 지금까지 보여준 길이었고, 우리가 그를 다시 부르게 만든 이유였다. 음악은 귀로 듣지만 마음으로 남는다. 그 마음을 흔드는 힘은 음정이나 박자가 아니라 결국 사람이다. 그리고 손태진은 그 사람의 온도를 가진 목소리였다. 질문은 남는다. 다음 데몬헌터스 속 OST는 누가 부를까? 우리는 또 어떤 목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 그리고 그 목소리는 과연 삶을 담고 있을까? 이 이야기를 함께 읽은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건네고 싶은 말이 있다. 혹시 아직 손태진의 무대를 들어본 적이 없다면 지금 이 순간 조용히 검색창에 그의 이름을 입력해보라. 그리고 한 곡만 들어보라. 그것이 당신의 목소리에 어떤 감정을 건네는지. 그 순간 당신은 스스로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왜 진짜 가창력인지.